미확인 동물의 출처로서의 지구 공동설의 가능성. 크리스찬 미확인 동물학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지구 공동설에 대해서 요청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믿진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람의 한 반도 안 되는 크기의 이제 인간유사 동물이 발견됐다. 그걸 이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자카르타 포스트에서 이제 처음 이제 보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클럽이 이제 반다체 그 모토 트레이 커뮤니티라 해서 이제 숲을 이제 트레킹하다가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굉장히 이제 컨트라스트 조절해 갖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때 잘 못 봤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이 미확인 동물을 갖다가 모습을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해놨죠. 하여간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러한 미확인 동물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랑 관련돼서 이제 지구 공동설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하게 목격되는 동물들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유튜브 상에서 그 KGB, 푸틴이 이제 KGB에다가 명령을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탑시크릿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제 공룡이 달리는 영상인데 이게 이제 릴리스 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돌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타조 공룡이라고 하죠. 이게 갈리니무스나 뭐 오르니토미무스나 이런 종류의 타조 공룡인데 이놈이 재빠르게 뛰어가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게 만일 진짜라면 이거는 우리 지금 현대 생물학이나 어떤 그 역사학이 다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미확인 동물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죠. 희귀하게. 아주 희귀하게 발견되는 게 이게 모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아리조나인가 어디서 발견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이제 작은 수각류 공룡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콜로라도주에서 옛날에 찍힌 건데 랩터하고 똑같이 생긴 공룡을 옛날에 그 잡았다는 겁니다. 콜로라도 푸에블로에서. 그래서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게 이 옛날에는 오히려 조작하기가 어렵죠. 이 만약 요즘 찍힌 사진 같으면 하도 기술이 좋으니까 이걸 조작할 수가 있지만 이 시대에 뭐 거의 100년 전에는 이런 거 조작을 못하죠.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이제 살아있는 공룡이다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남북전쟁 때 이제 프테라노돈이 이제 북군 병사들이 이제 잡았다. 그래서 떠도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냥꾼들이 이 프테라노돈은 아니고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익룡인데 이걸 잡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 잡았다는 거죠. 이거는 프테라노돈이죠. 이것도 이제 익룡의 한 종류인데 이제 잡힌 거죠. 옛날 사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작하기가 어렵죠. 그 시대에는. 여기 보면 비막의 어떤 그 핏줄도 보이죠. 이거는 그 시대에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재도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재료 과학이 발달해도 이런 거 조작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시대 때 잡혔다는 게 현재 진화론하고 너무나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동물들이 그러면 도대체 희귀하게 발견되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견되냐. 이게 생물학적인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언급을 할 텐데, 이제 저는 요것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거의 사실이라고 믿는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비록 희귀하게 목격은 되지만, 이런 사진들을, 진짜라고 믿거든요. 가짜, 혹스라고 안 믿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프리카 어디서 찍힌 이제 프테라노돈의 사진이죠. 요거는 이제 미국의 위스콘신인가 어디서 찍힌 이제 익룡인지 저지대비인지 뭐가 찍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즘 블랙박스가 많으니까 찍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영국에서 찍힌 이제 드래곤 형상의 어떤 날아가는 생물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텍사스주에 찍힌 어떤 거대한 어떤
날짐승이 찍혔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맘모스와 똑같은 생긴 생물체가 지나가는 게 찍혔죠. 이거 이렇게 유튜브 보면 동영상이 나오죠. 조작이 아니고 이게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페루의 이카에도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인디오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공룡 그림이 생생하게 나와 있죠. 트리케라톱스라든가 어떤 알로사우루스라든가 이런 수각류 공룡들이 사람 잡아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오래된 그 벽화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용광류 공룡이 이제 화석으로만 있어야 되는데 선사시대 인류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역사시대 인류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안 맞죠. 그렇죠? 생물학하고 안 맞죠. 그리고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도들새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상한 외계인 비슷한 이상한 생물체들이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CCTV나 이런데 좀 신화적인 동물들, 그러니까 신화 속의 동물들 같은 뭐 추파카브라든가 이런 이상한 애들이 찍히죠. 이것도 이제 워위크 크리처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도 이제 웬디고다 그래갖고 이러한 이상한 생물체들이 CCTV나 이런 데 찍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파란 아이다 그래갖고 이런 거 찍히는 거죠. 희한한 일들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상한 존재들이 찍히는 거죠. 귀신이나 유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려진 생물체도 아니고 하여간에 이상한 존재들이 찍히는 거죠. 크리처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우면서 지속적으로 또 보일까? 거기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지구 공동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테네페 크리처라고 해서 이제 멕시코에서 잡힌 희한한 생명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외계인이라고 하지만 외계인이 아닙니다. 외계인도 어찌됐건 이러한 이상한 크리처, 생물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그때 제가 보여드린, 이제, 마줄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멕시코에 나온, 이제, 날개 달린 휴머노이드죠. 리들 휴머노이드죠. 이런 애들이 왜 그렇게 희귀하게 목격이 되면서도 자주는 또 보이지가 않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보여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아까 몇백 년에 한 번씩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번 해야죠. 그렇죠? 요것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잡혔다는 이제, 이런 류의 어떤 날개 달린 휴머노이드죠. 그리고 요거는 브라질에서 찍힌 이제, 웨어울프라 그래갖고 이제, 베어울프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하고 동물을 섞어놓은 듯한 이제 희한한 생물체죠. 크리처죠. 크립티드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은 이제 일루미나티 과학자들이 이제 몰래 만든 유전자 조작이 사람하고 동물을 섞었다. 저도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게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현대 이전에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떠한 어둠의 과학자들이 만든 이제 유전자 조작 생물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걔네들이 유전자 조작은 분명히 합니다. 사람하고 동물을 섞는데 옛날보다 훨씬 최첨단 유전공학을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더 빈도수가 높던가 아니면 CCTV나 어떤 이제 블랙박스가 훨씬 많고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으니까 훨씬 많이 찍히니까 요즘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나와서 이놈들이 더 많이 출연해서 이게 많이 찍히는 건지 아니면 출연 횟수는 똑같은데 출연 빈도는 똑같은데 영상 카메라가 많아서 더 많이 찍힌 건지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의 원인으로서 답으로서 지구 공동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 공동설은 지구 편평설보다 훨씬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어갖고 지지자들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유명 인사들 중에도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번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헨리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엄청난 수학자죠. 오일러죠. 레오나르도 오일러. 그 다음에
난센이나 리처드 버드는 누구예요? 그 탐험가들이죠. 그 다음에 히틀러, 그렇죠. 히틀러하고 SS 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티벳의 달라이 라마 이런 애들이 이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이거 주장하는 이유는 지구 공동, 그러니까 지구 속이 비어 있고 그 속에 있는 문명의 출구 중에 대표적인 출구가 티벳이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걸 믿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리처드 버드하고 노르웨이의 올랍 얀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거기를 갔다 와서 기록을 남겼다 이겁니다.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틀란티스 대륙에 의해서 파괴된 레무리아 문화의 후손들이 그 지하 세계, 지저 세계라고 하죠. 지하 세계에 체험하고 돌아서 기록을 남겼는데 현재 그 내용이 이제 지구공동설 연구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거죠. 지구편평설도 학회가 있죠. 지구공동설도 이제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공동설이 미확인 동물학이나 UFO 학에서 종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부 미확인 동물학자나 UFO 연구가들이 예를 들면 이게 미확인 동물이나 에어리언들이 지속적으로 관측은 돼요. 그런데 조우 횟수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동물이 존재하려면 어느 정도 크기의 개체군이 있어야 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떤 동물종이. 그래서 이 개체군이 있어야지, 뭐, 예를 들면 한 100마리, 뭐 200마리 이렇게 있어야지 애들이 생식 가능해서 계속 이게 관찰이 되는 거죠. 수백 년 동안. 그런데 한두 마리 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멸종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크기 이하의, 그 임계 크기 이하의 개체군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서로 근친 교배하다가 멸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확인 동물학의 딜레마가 뭐냐면, 개체군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크기의 개체군이 있어야지 이게 수백 년 동안 한 개체들이, 한 개체가 발견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인간의 생물학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미확인 동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지구공동설을 믿는 미확인 동물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개체군이 숨겨진 데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구공동,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있고, 그 출구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혹가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하에 큰 개체군이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놈들이 톡톡 튀어나오니까 몇백 년에 한 번씩 보이는 거다. 예를 들면 이제 네시오 괴물이 아주 옛날부터 보였거든요.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놈이 관찰되려면 그 플레지오사우루스죠. 그게 보이려고 그러면 반드시 적당한 크기의 개체군, 예를 들면 한 100마리 정도 있어야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관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개체군이 그렇게 크면 반드시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아주 드물게 보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체군은 숨겨져 있고 그 생식을 가능한 개체군은 숨겨져 있고 그 개체군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입구이죠. 그 개체군이 숨겨진 공간에 있는 그 개체군은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운 거죠. 숨겨져 있으니까. 근데 그 입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얘네들이 한두 마리씩 나와서 인간들이 아이 위트니스, 그러니까 사이팅, 목격담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로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미확인 동물학자들이 있고, UFO도 이제 그런 의미로, 예를 들면 에어리언도 크립티드다, 뭐, 지하세계의 어떤 동물종이다, 거의 뭐 생물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하에서 왔다, 지하세계에서 왔다, 이런 주장도 있죠. 예를 들면 리차드 버드는 이제 남극에서 UFO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히틀러의 SS 학자들도 얘들이 이제 컬트 숭배자들이죠. 얘들이 이제 그 남극에 가서 이제 지구 공동설을 확인하려다가 이제 포탈을 발견하고 UFO 그걸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구 공동설을 물리학적으로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구 편평설이라는 거는 남극에 대한 이해 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너무 성급하게 잘못 해석을 해서 지구 편평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의 기둥, 그 다음에 뭐 하늘 기둥, 뭐 이런 거, 네모퉁이 이런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고차원적인 비유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세상 차원에서 문자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믿되 이게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느 한 문자의 어떤 전체적인 문맥을 안 보고 그 문자만 보면서 잘못 해석했을 때 굉장히 많은 잘못된 해석이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극에 대한 오해와 성급한 성경 해석이 지구 편평설을 나왔듯이 북극에 대한 이해 부족. 이제 지구 공동설을 보다 보면 주로 북극 때문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보니까 1997년도에 그 실제로 뭐 MBC나 이런 데서 지구 공동설을 다루었더라고요. 지구 편평설은 주로 언론에서 다루지를 거의 않는데 지구 공동설은 여러 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남극에 대한 오해와 성급한 성경 해석이 이제 지구 편평설을 나왔듯이 북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어떤 체험담, 그러니까 리처드 버드나 이제 올라프 얀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해석을 하고 물리학적인 북극, 그러니까 극지에 대한 물리학 이해 부족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지구 공동설이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에 공간이 있더라도 지구 공동설처럼 지구 전체의 속이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하에 공간이 있긴 있더라도 만약 있더라도 작은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지옥, 지하 감옥, 지하 대기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하에 어떤 영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우리 물리 공간의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떠나서 우리랑 같이 잠깐 있죠. 그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다른 차원에 같이 있는 거죠. 병행하는 다른 차원에. 마찬가지로 지하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리처드 버드나 얀센이나 이런 애들이 진짜 이걸 경험했어도 지하에 들어가서 물리학적으로 같은 공간에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다른 차원에서 뭔가를 본 거일 겁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같은 차원의 이제 이 지표 공간하고 같은 차원의 공간이 있더라도 작은 공간이 있지 큰 공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옛날에는 지구 공동설 얘기가 많이 나왔죠. 요즘에는 다른 차원과의 포탈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지구 공동설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차원과의 포탈은 그나마 물리학적으로 가능한데 지구 공동설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갖고 내가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비아다, 리바이어선이나 비히모스나 탄닌이나 무적행, 바팀리스 핏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지구 공동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차원 이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호기심 많은 호사가들의 이제 장난,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식도로 그리면 요거는 이제 서클러 디스크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솔리드 스피어, 속이 꽉 찬 구체죠. 요거는 이제 원반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할로우 스피어 또는 스페리칼 쉘 그래갖고 구각이죠. 이 속은 비어있고 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 편평설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원반 형체다 이렇게 믿는 거고 지구 공동설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스피어는 스피어인데 속이 빈 할로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요 쉘, 이 지각의 쉘 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구체 지구, 그러니까 어스 글로브만 가능합니다. 즉 속이 꽉 찬 지구만 가능합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뭐 지구 평평설에서는 이제 중력이 없다고 하지만 중력은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캐번디시 실험이나 이렇게 중력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질량 있는 두 물체는 반드시 만류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해하는 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력도 오해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모르고서 그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량의 존재에 의해서 시공의 변형이 오거든요. 그 변형에 의해서 그 변형이 빛의 속도로 전달되면서 다른 질량이 그 시공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서 시공의 뒤틀림이
질량에 작용할 때 어떤 질량에 의해서 시공이 뒤틀려서 그 시공의 뒤틀림이 다른 질점에 작용하면 그것이 그 휘어진 공간에서 지오데식, 그러니까 최단거리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힘처럼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중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시공의 휘어짐을 중력으로 말한 거를 힘으로 뉴턴이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를 중력이 없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구편 평선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물질들이 이렇게 모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구편 평선을 믿는 분들은 땅의 기둥, 하늘 기둥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둥이라는 말 자체가 중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중력이 없이는 기둥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크죠. 그리고 지구 공동설도 문제가 이렇게 거대한 그 구각, 껍데기가 있으면 반드시 중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달에 대해서도 이제 달 그 공동설이라는 게 있는데 달 음모론 여러 가지 중에 달도 예를 들면 스타워즈 영화 같이 무슨 거대한 외계인이 만든 거대한 그 속입인 구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대한 그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질량에 의해서 이게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속이 꽉 차게 무너집니다. 이 물체들이 베타 원리라는 것에 의해서 그 압력에 대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중력 붕괴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든지 반드시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물체들은 반드시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소행성 같이 쬐깐한 놈들은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임계 질량 이상의 소행성들은 삐뚤빼뚤하게 생긴 놈이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깁니다. 왜? 어느 정도 임계 질량을 넘어가면 중력 붕괴에 의해서 뭐든지 이 디스크처럼 생겼든지 구각으로 생겼든지 전부 다 중력 붕괴가 일어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작은 크기에 구체가 되고 거기서 분급이 일어나서 무거운 건 속으로 가고 가벼운 건 위로 뜨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천체들은 이 글로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셔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이 세상 물리학에서는 천문학적 크기의 물체들은 무조건 구체입니다. 이게 속이 꽉 찬 솔리드 스피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토성에 그 링이 있죠. 테라. 그것도 옛날에는 그게 이제 무슨 금속이 이렇게 두르고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이 차등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리에 따른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금속 이렇게 한 디스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모자에 챙같이 생긴 이런 디스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그 디스크가 천체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잘게 쪼개진 물체들이 움직여서 우리 눈에 어떤 매끈한 판처럼 보이는 착시효까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쬐까는 놈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다 증명 가능하거든요. 지구 편평선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남극에 대한 오해와 이제 그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성경에 대한 성급한 해석 때문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공동설은 이제 지구 속에 태양이 있다. 왜? 지구 속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생물체가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센트럴 선을 주장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강체, 리지드 바드라고 하는데 지구만한 크기의 구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금속이나 이런 물체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이게 중력 붕괴돼서 이렇게 쬐깐한 놈으로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속이 꽉 차고 여기 이제 철이나 니켈로 된 이제 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섬석 휘석으로 된 멘틀 물질로 된 이제 멘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지각이 있다. 그다음에 해양이 덮고 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무조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지구에 공동이 있어도 쬐깐한 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경에서 이제 지옥이다 했을 때 지하에 뭐가 있는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들어가서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대심판 전에 그렇죠? 백보자 심판 이전에 이제 지하 감옥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죠. 천사들은 타타로스나 무정에서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지하 세계의 다른 차원에 들어가 있지 이 물리학적인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선조들 돌아가신 분들 찾겠다고 땅 파고 돌아가면 거기에 있냐? 그거 아니죠. 그 안에 다른 차원에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죠. 무조건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지구 공동설을 이제 얘기하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콩스컬 아일랜드 해골섬 킹콩 그 영화에 보면 지구 공동설로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치인을 설득해서 예산을 따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게 발견됐는데 그 해골섬이라는 데가 이제 많은 그러니까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많은 비행기와 선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구 공동, 그러니까 지구 할로워스의 출구로서 해골섬을 생각하는 거죠. 아까 이제 달라이라마는 티벳을 그 출구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레나 박사인가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해골섬이라는 데가 지구 공동, 그러니까 지하 세계의 출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화와 과학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정치인을 설득해서 예산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트루먼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모나크 프로젝트의 일원이다. 그랬더니 이제 정치인이 그 헛돈 쓴 거다, 이거 없앨 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나크는 진작 프로젝트 없앴어야 된다, 헛돈 썼다 막 이랬는데 결국은 예산을 따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해골섬을 가는데 이 섬에 온갖 생명체가 우글대는데 자기가 속한 모나크는 그러한 미학인 생물. 그러니까 이 콩스컬 아일랜드 이 영화도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이론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학인 육생 생명체, 그러니까 unidentified land creature를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크립티드를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학인 생물체가 육생도 있고 이제 그 뭐예요, 해양 생물도 있고 다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미학인 동물들은 진짜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다는 거죠, 이 지구에. 그런데 지금 무슨 원인에 의해서 지하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류가 생겨나기 전부터 그러한 이제 미확인 고대 생명체가 했는데 걔네들이 간혹 가다가 그 빅홀을 뚫고 나와서 우리 인간들한테 목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간혹 가다가 군사작전 하거나 이럴 때 그러한 미확인 동물들을 관측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에서, 이것도 베트남 영화가, 베트남 전쟁이 배경인데, 이 킹콩도, 여기서는. 근데, 예를 들면, 실제로, 미네소타 아이스맨, 그러니까 오랑팬덱도 사실은 언제 발견한 겁니까? 베트남 전쟁할 때 고엽제 계속 뿌리다가 그놈을 찾은 거거든요. 밀림에 숨어 있던 애를.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끔가다 이상한 생물체를 목격하는데, 그거를 이제 도대체 뭔가 찾겠다는 거죠. 자기도, 지난 30년간 그날의 진실을 알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생물인가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정부에서 숨기려고 하는데 그러다가는 결국은 이 지구가 걔네들한테 뺏기게 된다. 다시 지하 세계에 있는 미학인 동물들이, 에어리언이나 괴물들이, 킹콩이나 예를 들면 뭐예요, 공룡이 다시 뺏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상 세계를 그래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게 도와달라고 이제 군인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렌다 박사 맞네요. 그래서 렌다 박사가 이제 이 흑인을 고용합니다. 이 흑인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지구 공동설로 여기 나오죠. 지구 공동설 이론으로 이 사람이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렌다가 자기를 고용했다. 지구 공동설 논문을. 그래서 외부 세상, 이 지표 세상에 숨겨진 거대한 공간이 땅 속에 있어서 그 통로의 출구가 이 섬이다. 어떤 사람은 티벳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북극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남극이라고 그러고, 하여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2008년인가에 그 지하세계로의 여행인가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지구 공동설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슬란드의 어떤 이제 화산을 탐색하다가 아이슬란드의 화산을 탐색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깊이 어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죠. 그 광산 속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지하 세계와 지저 세계와 이 지상 세계의 얇은 막이 있는 거죠. 그 스페리칼 쉘의 그 껍데기가 얇아진데 이제 발을 디딛고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 공동설 학회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태양과 지하 세계의 태양과 뭐 이게 공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생물체들이 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플레지오사우루스, 넷이나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있다. 얘네들이 간혹가다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공동설 주장은 이겁니다. 이 지구가 솔리드 스피어, 즉 딱딱한 속이 꽉 찬 구체가 아니라 속이 빈 구체고 지표면 어딘가 북극이나 뭐 티벳이나 남극이나 아까 해골섬이나 이런데 어딘가에 이렇게 빅홀이 뚫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빅홀이 뚫려 있고 이 속으로 에너지원인 지하 세계의 태양과 이 속에 어떤 또 다른 대륙, 뭐 아가르탄가 무슨 대륙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로 도망가서 여기 살고 있다. 마치 구대륙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인디안들이 갔듯이 여기 지표 세계의 사람들이 지표 세계의 무서운 전쟁을 피해서 아주 고대 이 지하로 갔다. 많은 생물체와 고대의 생물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1997년도에 이게 영화로도 아니까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이유가. 그래서 지구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지구 공동설의 진실 그래갖고 97년도에 이제 뭐 서프라이즈라든가 100만 부 미스터리 나온 거죠. 그래서 지구 공동설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100만 부 미스터리 나온 거죠. 지구 내부가 비어 있고 그 중심에 태양이 있고 사람들을 비롯한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지상의 동물들하고 많이 다르다. 아까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동물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에어리언 이런 애들이 거기서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지구만큼 거대한 그 질량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강체라고 하거든요. 리지드 바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중력 붕괴에 의해서 쬐까만 구체, 속이 꽉 찬 구체로 이렇게 중력 붕괴돼서 응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얀센 부자도 이제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북극 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지구 공동설 연구회 회장이죠. 지구 편평설보다 훨씬 막강하죠, 얘네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리 아마르당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이제 원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회장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구 내부에서 태양이 있다. 그 다음에 매머드와 같은 거대한 고대 생물들도 보았다. 숲과 많은 강을 보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지구 편평설도 뭐예요. 프린스 오브 펄 그 영화 때문에 쫙 퍼졌잖아요. 2014년 때문에. 지구 공동설도 이제 이게 옛날부터 연구는 했지만 갑자기 퍼진 이유가 97년도에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제 북극 사진, 오랫동안 이제 군사 기밀로 유지하던 북극 사진을 공개하면서 뭔가 구멍이 뚫린 듯한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구 공동설이 쫙 퍼지니까 이제 TV에서 다룬 거죠. 그래서 극비에 붙였던 40년 동안 극비에 붙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공개한 북극해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뭐 매일경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구멍이 뚫렸다, 물굴뚝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은 건데. 북극 바다 밑에 물굴뚝이다. 그래서 이제 침리다, 워터 침리다 이게 있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물굴뚝이라는 게 구멍이 뚫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차가운 공기라든가 아니면 이 얼음이 얼면서 그게 뭐예요? 그 소금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고염 고밀도의 그 찬물이 내려가거든요. 그것이 물굴뚝 현상인데 그걸 갖다가 대류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대류 현상으로 안 보고 구멍이 뚫려갖고 내려가고 있다고 이걸 오해한 거죠. 이 기사를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해양연구원의 이제 박사라든가 이 침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구멍 뚫린 게 아니라 갑자기 찬바람이 바다에 지날 때 그 아래 바다가 순간적으로 냉각되면서 가라앉는 그러한 이제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공동선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제 얘기해주고 뭐 세종대 지구환경과학과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이제 해양연구원 이쪽 분들이 아니다 하고 잘못 얘기한 거다. 기상연구소라든가 이제 인공위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상한 그 생물체들 뭐 그다음에 고대 생물체들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되는데 왜 이렇게 희귀하게 목격이 되냐는 겁니다. 오랫동안 목격이 되면은 반드시 개체군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크게 개체군이면 반드시 이놈이 많이 목격이 돼야 되는데 아주 간혹 드물게 목격이 되면서 또 오랫동안 목격이 되니까 내시호의 괴물도 그렇고 이게 개체군이 있어야 되고 그 개체군이 어디 숨겨져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가설로서 지구공동설을 이제 뭐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물리학적으로는 지구공동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뭔가 이러한 생물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답변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지구 공동설보다 두 가지죠. 다른 차원과의 포탈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동물들이 이런 동물들은 예를 들면 이런 놈들이죠. 이런 애들이 아주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오지에 숨어 있어서 그런 거지. 어디 뭐 다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예를 들면 뭐 지구 지하 세계에 숨어 있다. 많이 숨어 있어도 아주 일부라는 얘기죠.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외계인이라든가 아주 희한한 놈들은 그렇죠. 그거는 다른 차원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미확인 동물들은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깊이 숨겨져 있는 저기 오지에 있는 거지. 얘네들이 뭐 그 무슨 다른 차원이라든가 지하 세계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아직 이제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